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태원 참사의 슬픔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참사 이후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을 서둘러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의 말을 모아봤습니다. 사고 현장은 저기입니다. 이따가 가실 겁니다. 차는 사람들이 차도로 못 들어가게 막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안 막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계획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다 방치해 놓은 거예요? 왜 이번에는 진입 통제도 없고 차도 인도 분리도 없고 일방 통행 관리도 안 하고 아니 이해가 안 되네요. 투입 경찰력 수도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가슴 아픈 게 예측 가능했던 건데 막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제가 상상도 잘 안 가네요. 공직자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가지고요. 지자체나 경찰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또 반론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정확한 그런 그 원인, 사고의 원인 같은 거를 좀 치밀하게 조사를 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보다 깊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섣부른 결론을 내고 원인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이 행사는 서울시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와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그리고 용산구와 사실 이것이 그 주체 책임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10만 인파가 여기에 몰려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예견되어 있었고 그 좁은 길 안에 소위 통행 통제나 일반 통행길에 대한 통제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이런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 분명하게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저는 이 애도 기간은 우리가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부족했고 이상민 장관 발언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언론 여러분 정리합시다. 정리. 이러다 또 사고나 정리합시다. 다 됐지 다. 이렇게 끝냅시다. 이번 참사에 대해 일부 공직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비판 여론이 거셌죠. 참사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사과를 쏟아냈습니다. 사과를 하는데 왜 사흘이나 걸렸을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급하게 사과 입장문을 밝히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 결심이 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상황에서 시와 구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결국 수사로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장관들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합니다.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결국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이것은 현재의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만 잘하면 플로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No. Let's go into the end. No. Go ahead. Okay, so 만약에 그 주최자가 있는 뭐 10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그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If there's a World Series between New York Yankees and Boston Red Sox, we should mobilize a lot of police. No? at what point doe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start and end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times like this where 처음 그러한 그 하나의 정부의 책임의 처음은 어디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trouble hearing the interpretation, please press your earphones a bit.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총리로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 주무부서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과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동 묵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의 사고 수습에 우리 국회가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현안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지 않기로, 그러면은 현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을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셔서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추모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도대체 왜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가 들러리를 서야 합니까? 자, 이상민 장관 빨리 이태원하고 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이태원 사고 개요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일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사 당시에 있었던 신고 무시, 늑장 대응, 지휘 혼란 같은 여러 의문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무 간부들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보다 보고 늦게 받으신 거. 저희 중대본 때문에 먼저 이동해야 되겠어. 그런 것보다 이제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일단은 대통령실보다 행안부 장관 보고가 더 늦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거는 이제 또 행정 효율성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1단계로 장차관까지 다 보내게 되면 이제 굉장히 사항들 관리가 이제 어려워지고 많기 때문에 행안부 상황실은 사고를 인지한 10시 48분에 왜 장관에게 직보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단계별로 국가장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정보들을 이렇게 이번에 대통령실이 더 이 중대본 상황실 보고가 더 빨리 보고받았던 이유는 뭐일까요? 그러면 그거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이죠. 29일 오후 10시 15분에 첫 신고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경찰에 신고 들어온 것들을 보면 거의 훨씬 이전부터 비명 소리에 뭐 살려달라. 112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그런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112 신고는 아무리 해도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찰과 행안부, 서울시, 구청 상황실은 재난 상황 시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상황실과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고요. 그 현장 도착 시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현장에 머물던 45분간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그걸 확인해서 세세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정확도도 떨어질 것 같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해당 기자님들한테 제출했다는. 그리고 경찰 일부가 대기발령 조치가 됐는데 뭐 수사를 통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경찰의 감찰 수사 과정을 좀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망가진 보고지휘 공주체계가 참사를 피웠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경찰에서 저한테 차관님과 저는 경찰 두 분 양쪽 입장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안부에서 먼저 답변한 후에 경찰청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른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청문회 이후 12년 만에 같은 자리에 다시 선 건데요. 한 야당 의원도 그때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예, 10년 만에 장관님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웃을 일이 아니시고요. 예. 저는 아주 불편합니다. 운명의 장난도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은 성적 순입니까? 그거 아니죠. 네. 아니죠. 네. 근데 MB 시절 왜 그리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줄을 세웠습니까? 뭐 같이 그때 국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저는 정말 다양화. 자, 그토록 죽기 살기로 추진했던 일제고사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그 워낙 평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니 말을. 네,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옳았다고 네. 생각하냐고 제가 묻습니다. 네, 그때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아니, 지필고사였기 그 다음에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네네. 자사고 특목고 확대한 거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자사고 특목고도 그 당시에는 그 다양화의 옳았습니까? 중요한 그때 수단이었습니다. 옳았습니까? 예. 뭐 마이스터고와 함께 다양화에 제가 지금 이주호 후보께 반성문을 쓸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무상급식 참 반대 많이 하셨어요. 아직도 반대하십니까? 지금은 뭐 무상급식은 다 이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직도 반대하냐고요. 아직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틀렸고 지금 옳았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뭐 교육이라는 게 맞았고 지금은 틀렸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이주호의 교육입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내가 장관이 되면은 이 일만큼은 좀 소신껏 네. 좀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다. 10년 전에는 다양화, 그러니까 평준화를 넘어서 다양화라는 그 기치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 다양화를 극복하는 개별화 교육 체제, 그러니까 모든 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도 많이 개발돼 있고 또 교사들의 역량 또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몇 개 나오는지 아시죠? 한 18,000개 나옵니다. 김명신 박사죠. 그러니까 지금은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인데요. 이분 문제가 있습니다. 2편의 논문이 위조 논문이 나왔어요. 7개의 논문이 있는데 저거 표절로 보이십니까? 표절 아닌 것으로 보이십니까? 국민대는 지금 얘기하는데 내용을 살펴보지 못해서 말씀하기 어렵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답변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 곤란해서 안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요. 자, 이거 다시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학문 윤리의 최종적인 그 책임 기관은 당 기관 대학이다 하시려고?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대학이라고 하고 이거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 화제작은 물론 친절한 뉴스쇼,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